네, 소설 파는 남자 이구용입니다. 오늘은 신봉석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저는 소설가도 아닌데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아이, 거의 재능 기부 수준인데, 이렇게 그냥 딱 응해주셔서, 제가 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드리죠. 이런 소설가 대열에 저를 갖다가 넣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그 교수님은 이 비뇨의학과 이 계통에서는 스타시잖아요. 이미 사실은. 스타라기보다는 그냥 제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는 편이죠. 사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 이제 우리 이 시청자분 중에서 또 오늘 처음 또 이렇게 마주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그 교수님 그 이력을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해요. 예, 잘 좀. 근데 이 굉장히 이 업적도 많으시고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이 굉장히 자료가 많아서 제가 아주 이렇게 고르느라고 좀 애를 먹었습니다. 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신봉석 교수님은 이 이대 목동병원 비뇨의학과 교수시고, 예, 연세의대 졸업을 하셨고 의학 박사시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UCSF 연수를 하셨네요.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장을 역임을 하셨고, 칼럼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 중에 이제 조선일보 신봉석 교수의 위풍당당 중장년 성, 그리고 국민일보 쿠키 건강 꼭지에서 이제 신봉석 교수의 재미있는 비뇨기과 상식, 이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그 검색을 하시면 또 이제 구체적인 정보를 얻으실 텐데, 그리고 전문 서적으로는 이제 비뇨기 과학 교과서, 그리고 영어 제목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외국에 계신 또 우리 독자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메모를 해왔는데, European Urology Infection Guideline, Health and Education Part, 이런 논문도 서적도 내셨고, 건강 서적으로는 남성 활력을 위한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이런 책, 그리고 여자 40세부터 건강하게, 남자는 털고 여자는 닫고, 저기 보이죠? 예, 그리고 최근, 그러니까 올해 오줌과 성, 인문학을 만나다 이렇게 내셨는데, 이거 제가 지금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이게 제대로 고맙습니다. 교수님 제대로 이렇게 표현을 제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거의 한 30년 이상을 이제 비뇨기과 의사로서 또 대학 교수로서 네.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네.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쌓인 게 이제 업적으로 나왔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비뇨기과 전문이고 네. 국가대 교수고 이제 병원에서 진료하는 게 제 역할입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또 다른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비뇨기과를 갖다가 일반인들한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저의 이제 또 다른 그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메디컬 컬럼니스트라는 타이틀을 갖다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설가는 아니니까요, 문인은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이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그런 지식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런 지식이나 정보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칼럼을 통해서 이렇게 접할 때, 이렇게 이제 책이 아닌 이렇게 짤막한 한 꼭지를 이렇게 접할 때 굉장히 이렇게 유용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의학 컬럼이라는 게 이제 막연한 지식의 전달이나 네. 시중에 떠돌고 있는 그런 걸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과학적인 이 근거에 기인을 해서 좀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돼서 조금 그런 면에 있어서 난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대부분의 의학 칼럼들이 질병의 정의, 그 다음에 진단 방법, 치료 방법, 이런 쪽에 어떤 규격화된 틀에 맞춰서 하거든요. 그래서 읽을 때도 사실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고, 그 다음에 조금 의사들 입장에서는 알 수는 있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읽고 나면 금방 잊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갖다가 우리 일상생활하고 좀 접목을 하고 네. 또 개인적으로 좀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호기심을 갖다가 해소를 하는데 그게 비뇨기과 질환, 비뇨기과 건강하고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좀 찾아본 게 이제 이런 형태의 칼럼으로 나온 거죠. 네, 근데 그러니까 최근에 좀 이 코비드 19 그러니까 코로나 지금 상황이 그런데 일상의 좀 변화가 좀 예년에 비해서 좀 있을까요? 뭐 일단은 이제 비뇨기과 예. 진료는 사실은 네.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병원에서 코로나 영역을 담당하는 분야의 의료진들은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선별 진료소, 안심 진료소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검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힘든데 저는 한 가지 다행스럽게도 그 코로나랑 조금 관계가 없는 비뇨기과 영역이기 때문에 네. 사실 병원에서 진료 부분은 크게 변화된 건 없습니다. 마스크도 사실은 그 전부터 차고 진료를 보고 있었고요. 네. 이제 단지 하나 이제 병원을 출근을 할 때 입구에서 신분증을 제시를 해야 되고 체온을 재야 되는데 네. 조금 그걸 귀찮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네. 재밌어요. 사실 이제 그동안에 대학 교수로 병원 들어갈 때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아무도 간섭을 안 했거든요. 신경도 안 쓰고. 네. 들어갈 때마다 신분증 제시하고 또 이게 서서 체온 재고 정상 체온입니다 얘기가 나오면 쏙 들어가고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고 일단 의대 교수로서 강의는 전부 동영상 강의로 대체가 됐습니다. 강의가 취소됐고 그리고 사실 이제 10월달, 11월달이 거의 학회철이거든요. 네. 모든 학회가 다 온라인 학회로 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이제 다른 병원 교수님들 만나는 그런 게 이제 많이 줄은 게 조금 아쉽고, 네. 이 해외 학회도 사실 저희들이 이제 한 학기에 한 번 정도씩 해서 한 2군데 정도를 가는데 해외 학회도 다 취소가 돼서 온라인 네. 학회로 대체가 됐고, 네.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이번에 책을 내면서 이렇게 책을 한 번 내면 방송 의뢰나 강연 의뢰가 꽤 많이 들어오거든요. 몇 개 들어왔다가 취소당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책도 그렇게 되면 좀 홍보도 하고 네. 또 책에 있는 내용을 좀 더 강력하게 전달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갖지를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제가 요즘에 날씨가 좀 쌀쌀해졌는데 이럴 때 소변 보는 양이 양이라기보다는 횟수가 좀 늘어나나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제 그 비뇨기과 질환 중에 네. 이 소변 보는 불편함은 이 계절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네. 이 차가운 공기가 이 골반 근육, 방광, 특히 남자들 같으면 전립선을 갖다가 자극을 해가지고 이 근육을 경직을 시키고 근육이 경직이 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생겨 있는 이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나 갖고 있는 질병을 갖다가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립선 비대증을 가지신 분들은 특히 이렇게 그 일교차가 심할 때 기온이 갑자기 떨어질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소변 보는 불편함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네. 소변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요폐 같은 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변을 못 봐서 응급실을 찾아서 소변줄로 소변을 그럴 수도 있나요? 생기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고 여성분들은 이 남자들처럼 전립선이 없으니까 그런 요폐는 잘 안 생기는데 이 소변을 자주 보고 마려움을 참지 못하고 급한 절박뇨 같은 현상이 네.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보온에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항상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저녁에 약간 따끈한 물주머니 같은 것을 이용해서 아랫배를 한 15분 정도 찜질을 해주시면 네. 그런 이제 불편함을 훨씬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 병원에서 이렇게 건강 검진을 하는데 무슨 전립선, 무슨 비대, 그 전에는 듣지도 못했던 말들인데 그게 이렇게 이제 나왔다는 그런 얘기들이 들려요.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증상이 나한테만 이런 건가? 각자 생각을 할 때 아니면은 대체로 그런 건가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요로생식기라고 칭하는 부분이 사실은 소변 보는 장기, 그 다음에 이렇게 성생활을 하는 장기, 임신하는 장기가 거의 인접해 있거나 또는 공동 장기로서 두 가지 역할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변을 만들어내는 이 요로는
신장, 요관, 방광, 요도. 남자는 거기에 전립선이 하나 더 붙어 있고요. 네. 더 붙어 있고 특히 이제 남성의 요도는 전립선하고 같이 함께 해갖고 생식 기관으로 같이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임신에도 사용을 되고 여자들은 이 자궁이 따로 있긴 하지만 질을 통해서 요도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네. 혹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부학적 구조의 차이 또는 생리의 차이에서 남녀별로 그런 이제 증상들이 생기고 나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아주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남자는 요도가 깁니다. 한 25cm 정도 되고 이 S자 모양 형태로 두 번이 꺾여져 있고요. 그다음에 네. 전립선이라는 장기가 있고 여성은 요도가 짧습니다. 5cm밖에 안 되고 그 질 안쪽에 이렇게 숨어 있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서 생기는 병이 틀립니다. 남자는 30, 40대에 그래서 전립선에 염증이 전립선염이 많이 생기고 남자가요? 그렇죠. 50대부터는 전립선이 커져서 이 커져 있는 전립선이 요도를 눌러서 소변 보기 불편하게 만드는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병이 잘 생깁니다. 이제 암은 이제 추가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여성은 또 요도가 짧고 질하고 같이 붙어 있고 또 항문하고 거리도 1cm밖에 안 됩니다. 질하고 항문하고 길이가 1cm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대, 40대 여성들한테는 방광염이 잘 옵니다. 이 방광염은 여자들한테 너무 잘 오기 때문에 전 여성의 반 이상이 평생 한 번 이상은 방광염을 앓는다고 할 정도로 여성들의 숙명적인 병입니다. 그리고 50대가 지나면 요실금 같은 병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변을 자주 보고 봐도 시원치 않고 마려우면 아주 급한 이 과민성 방광 같은 병들이 여자들한테 잘 생깁니다.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또는 이게 성별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병이 틀리고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50대 이후에는 이제 보통 이제 건강검진에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암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은 이제 초음파 검사나 이제 그런 거로 진단을 내리고 전립선암은 PSA라는 피검사로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검사는 50대 이후에는 건강검진을 할 때 반드시 포함해서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글쎄요, 그걸 예방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일상적으로 좀 피해가기 위한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그거 여기서 다 말씀드려요. 이 책에 사실은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뭐를 하고 그리고 뭐 저기 소변은 규칙적으로 보고 무슨 음식이 좋고 소변 오래 참지 말고 뭐 이렇게 따닥따닥 리스트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들으면 금방 까먹습니다. 그걸 이제 생활에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이렇게 하고 저녁에는 이렇게 하고 물은 어떻게 마시고 음식은 어떻게 좋고 하는 게 제가 쉽게 풀어서 책에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아니 책을 던지시고 그래서 이게 책 내용을 누설을 하면 또 이 스포일러가 될 수가 있으니까 맞아. 이렇게 읽어보시면 보기에 그냥 다 나오는 거죠. 그렇죠. 평범한 일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냥 평범한 삶 속에서 그렇게 예방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책이 이 오줌과 성 문학을 만나다 책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여기 이제 이 비아그라에 대한 이 관심도 사실 뭐 갖고 있긴 한데 이 발기부전 치료인데 그 목적 이외에 다른 데도 이게 이 효과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이제 비아그라는 사실은 이제 그 파이저라는 제약회사에서 만든 이제 발기유발제의 상품명인데 거의 이제 보통 명사처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제 비아그라에 대한 재밌는 얘기도 이 책 속에 들어 있는데 제가 잠깐 소개를 이렇게 드리자면 이 파이저라는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연구소는 세계 각국에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런던에 있는 연구소에서 이 구연산 실데나필이라는 이제 물질을 통해서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그 폐고혈압 치료제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구를 하다 보니까 부작용 리스트 이제 나오는 걸 체크를 하는데 부작용 리스트 중에 하나가 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파이저 본사에 그 보고를 하니까 파이저 본사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웬 떡이냐 그렇게 해서 그 연구를 바로 미국으로 가져갔어요. 비밀리에 가져가서 이제 연구를 해서 사실은 이제 1998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2년 전에 FDA 승인을 받쳐가지고
이 인류의 성 역사를 바꾸고 성에 대한 개념 자체를 완전히 바꾼 세계 최초의 발기 유발제를 발명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제 네. 거기에 관련된 영화가 러브 앤 드럭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설명을 하면서 비아그라 발기에 관한 얘기를 한 게 사실은 이 칼럼 꼭지 중에 하나가 들어 있고요. 네. 사실 이제 저희들은 이제 발기 치료제로 알려 있는데 이걸 발기 치료제는 아니에요. 사실 네. 정확하게 이제 발기 기전을 갖다가 조금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은데 이 사람이 이제 성적 흥분을 돼서 발기가 되면 그 GMP라는 호르몬이 발기를 유지를 합니다. 혈관을 확장을 시켜가지고 네. 성적 흥분이 끝나고 나면 PDE5라는 효소가 분비가 돼서 이 GMP라는 효소를 분해를 시켜버려요. 네. 그런데 이 비아그라는 이 PD5를 작용을 못하게 함으로써 GMP 효소가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게 만듭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이 비아그라가 발기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 발기를 풀지 못하도록 억제를 함으로써 발기를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비아그라 같은 이제 발기제의 정확한 분류는 PD5 억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기 치료제가 이제 비아그라를 먹는다 그래서 발기 자체가 이제 완전히 개선되는 게 아니라 발기를 유발시킨다 그래가지고 발기 유발제라고 불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비아그라를 먹는다 그러더라도 바로 저절로 발기가 되는 게 아니라 네. 이 정상적인 성적 행위를 해서 성적 흥분을 받아야지만이 발기가 이루어집니다. 보통 이제 처음에 잘못 알고 소화제처럼 먹고 가만히 있으면 소화가 되겠지, 먹고 가만히 있으면 발기가 되겠지 이렇게 접근해서 가만히 기다리는데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발기 유발제, 비아그라 같은 발기 유발제는 이 정상적인 성적 흥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사실은 굉장히 절박한 노력을 해야지 제대로 된 약효를 발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 사실 이제 이게 혈관 확장을 하다 보니까 음경에 이제 혈관 확장을 하다 보니까 전립선 비대증을 가지신 분들이 네. 이 발기유발제를 먹으면 음경하고 전립선 쪽에 혈액순환이 잘 돼서 소변 모으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전립선 비대증 쪽으로는 좋은 약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이 발기유발제는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비싼 약까지 쓰실 필요는 없고요. 이게 책 속에도 잠깐 제가 언급을 했지만 발기유발제 이제 비아그라가 그 여성들의 성적 흥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성들의 클라이토리스 음액이 이 음경하고 서로 상동기관이기 때문에 네. 거기도 혈관이 확장이 되면 음액이 커지면 여성들의 불감증 치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초창기는 많은 연구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 섹스라는 게 남녀가 틀립니다. 남자는 음경을 중심으로 한 말초적인 자극이 우선시 돼야 되고요. 여성은 이 뇌에서 먼저 성적 흥분이 일어나고 사실 말초의 어떤 흥분도는 크게 작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액이 충혈이 되고 커진다 해서 불감증이 고쳐지거나 쾌감이 더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음액이 커짐으로 인해서 통증이 더 야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최근에는 이 비아그라 같은 발기유발제는 여성들의 금기 약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그런 이제 성적인 효과는 없고 네. 오히려 혈압이 떨어진다거나 어지럼증이 생기거나 이제 구토 같은 부작용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비아그라는 여성들이 먹으면 안 되는 약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진짜 사실 그 부분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말씀을 근데 만약에 그러면 이거를 쓰려면 당연히 이제 뭐 그 의사 선생님들 미리 좀 상담을 좀 구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예, 아무래도 그렇게 하는 게 있고 사실 네. 이제 이 비아그라 같은 발기유발제를 복용을 했을 때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제가 표현을 갖다가 절박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 사실 50대 이후에 이제 갱년기가 시작이 되고 노화가 진행이 되면 이 남성 호르몬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사실 젊었을 때는 이 말초 기관도 아주 건강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사실 딴 생각을 하면서도 발기를 유지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잠깐이라도 딴 생각을 하면 발기가 되었던 것도 풀려서 그만 흥분을 해줘 버립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보통 저도 이제 환자들한테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성생활을 하실 때는 딴 생각하지 말고 딴 얘기하지 말고 반드시 집중을 하세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 30년 이상 된 부부들이 이렇게 부부 관계를 할 때 서로 이렇게
집중하고 탐닉을 해야 되는데 성생활에 딴 얘기를 하면서 합니다. 여보 오늘 도중에. 그렇죠. 예, 여보 오늘 아들내미가 또 사고 치고 왔어. 뭐 아니면 이 현관에 도어락이 고장 났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그냥 성생활을 하시거든요. 네. 그러면 여자도 조금 그 쾌감이랑 여러 개 좋지 않지만 남자들은 발기력이 금방 풀려버립니다. 그 순간에. 그렇죠. 그냥. 발기 유발제를 드셔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번 풀렸던 거를 다시 발기를 시키려고 그러면 더 어렵죠.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면이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그 누가 시민성 그게 이게 시민성증의 일종인데 이게 이제 계속이 되면 네. 이제 불안해서 이번에도 또 안 되면 어떻게 했냐,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부담으로 불안감이 생기면 그게 더 불안감으로 심해지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치료가 더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관계를 하실 때는 딴 생각하지 마시고 집중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사실 이 국내에서 그러니까 일반 독자들이 볼 수 있는 뭐 바이블이라고 할 만한 게 과거에 좀 있었습니까? 사실은 없죠. 이게 사람마다 이제 사실은 의사들이 성에 대한 개념 자체가 틀리고 이제 기준을 삼는 게 다 틀립니다. 이제 그 킨제이 보고서라고 유명한 게 있는데 사실은 네. 이게 한 50년 전 통계고요. 네. 이 섹스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단순한 수치에 불과합니다. 과연 특히 이제 남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성행위의 횟수입니다. 한 달에 몇 번을 하느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게 옳으냐, 그래가지고 나이별로 이렇게 성행위 하는 이제 기준치가 나와 있는데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많이 한다 그래서 더 잘 되는 건 아니고요. 이 남성들이 갖고 있는 그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오래 하고 더 세게 하고 이제 음경의 길이가 더 크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섹스라는 게 사실은 나만 갖고 있는 쾌감이 아니잖아요. 상대적인 건데 많이 한다고 그러면 여성들이 과연 좋아할 거냐, 오래 한다고 여성들이 좋아할 거냐, 세게 한다고 여성들이 좋아할 거냐,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을 수는 있지만 네. 그건 결국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이제 쉽게 얘기해서 본인도 많이 힘들어요.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조루증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보통 네. 조루증이라는 게 어떤 시간적인 개념을 정해주는 기준치는 없습니다. 이게 서로 이제 상대방한테 만족을 주느냐 안 주느냐인데 그게 과연 10분이냐 5분이냐 15분이냐인데 이 10분만 되더라도 사실은 뭐 5분 이내라도 충분하게 상대방한테 쾌감을 주면 그거는 조루증으로 아닌 거로 보거든요. 네. 이게 사실 10분 정도에서 대부분이 이 성행위를 하고 물론 이제 그 전이나 이런 거는 빼고요. 직접적인 그 성행위를 할 때 한 10분 정도면 사정이 이루고 이제 성행위가 끝나는데 네. 우리 대표님 10분 동안 푸시업을 하실 수 있으세요? 절대 못합니다. 예. 힘들어서 중간에 쉬기도 하고 네. 이제 체위도 바꾸고 중간에 이제 그 성행위보다는 또 M으로 돌리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끄는 거지. 과연 이 성행위 자체만 10분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룻밤에 이제 몇 번을 했다고 더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의미 없습니다. 사실 하면 본인도 힘들어요. 이제 발기가 수시로 되고 이러면 음경에도 통증이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여자들도 그러면 많이 해준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러면 거기에 자극을 너무 받아가지고 네. 사실은 이게 조금 붓기도 하고 이 피부가 이게 조금 생채기가 나기도 해가지고 오히려 통증을 더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남성들도 마찬가지지만 여성들의 그 질하고 이제 소음순 뭐 이쪽 대음순은 굉장히 연약한 조직이거든요. 네. 자극을 심하고 더 세게 한다고 좋은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것이 이제 나중에 부작용으로 진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들도 계시겠네요. 있고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나이가 들면서 질 분비물을 줄여들고 이제 네. 그 갱년기 지나고 폐경기 가까웠을 때 그럴 경우에는 성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이제 서로 섹스를 갖다 거부하게 되고 남성은 또 이렇게 또 하고 싶어서 접근을 하는데 네. 부인이 거부를 하면 또 자존심 상하고 이제 그런 서로 갈등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이전에 우리 한국 독자들에게 성과 비뇨 의학 관련 이제 책이 많이 이제 어떤 그 바이블 같은 게 있냐 여쭤봤는데 사실 이렇게 목차를 보니까 거의 총망라돼 있어요 여기에. 사실 제가 아까
우리 이 독자분들한테 이제 독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질문을 제 교수님께 드렸었는데 사실 그 빠짐없이 다 들어 있어서 이거를 사실 우리 독자들이 그러니까 집에 이렇게 한 권씩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그 몇 세대 가족들이 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주 좋은 자료로서 정보로. 사실 제가 이제 지금 현장에 이대 목동병원이 있는데 네. 그 전에 처음으로 저기 교수가 되고 비뇨기과 진료를 시작한 건 이대 동남병원에서 했거든요. 네. 규모가 이제 목동병원보다 훨씬 작은 병원인데 이제 거기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 비뇨기과의 전반적인 것을 다 다루는 이제 제너럴 유로로지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어떤 물론 이제 제 전문 분야는 배뇨장애고 갱년기고 뭐 요로 감염이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만 어떤 전반적인 걸 다 다루다 보니까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망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소아 비뇨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배뇨장애, 통증, 그다음에 요로 결석, 우리가 이제 흔히 비뇨기과 질환을 이제 접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조금씩 설명이 들어간 겁니다. 지금 보니까 첫 번째 장은 잠깐 놔두고요. 두 번째 장부터 보면은 오줌학 개론, 섹스 영원한 물음표, 그리고 정력, 전립선, 그리고 남성. 5장에서는 여자는 다르다. 그리고 이제 6장에서는 전문 과목 비뇨의학과, 그리고 건강합시다. 알아두면 꽤 쓸모 있음. 그리고 마지막 장에 세상을 사는 이야기들. 이렇게 각 장에서 굉장히 세부적인 디테일한 다양한 이 꼭지들이 구성이 돼 있어서 우리가 그때그때 필요한 걸 이 목록을 찾아보면은 많은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을 통해서. 예,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저기 의학 교과서는 아니고요. 비뇨기과 교과서. 우리가 이제 일반 독자들이. 건강집은 아니고. 네. 그냥 편하게 읽고 나면 어떤 상황, 비뇨기과 관련된 상황을 다쳤을 때, 어디서 봤더라? 이 책에서 있지? 다시 찾아보니까 도움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니까. 사실은 이제 비뇨기과를 총망라하긴 했지만, 제가 이제 30년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생활을 하면서 사실 이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비뇨기과 질환들이 다 이제 다뤄질 수 있도록 들어간 거고요. 물론 이제 그 자주 읽는 거 조금 덜 자주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비중을 갖다 좀 달리 있었고 사실 이제 가장 관심이 있는 건 남자들은 전립선이고 여성들은 또 이제 배뇨장애 그리고 남녀 공통적으로 항상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제 성에 관한 얘기 그런 식으로 조금 배분을 했습니다.